저는 선돈 후금이라고 보거든요. 돈 쥐고 있어야 된다. 우선은 지금 아니 같은 돈을 상황. 쥐고 있어야 내가 타이밍을 재든지 말든지 그렇죠. 하죠. 그거는 상상에 불과한 거예요. 돈이 없는 상황에서는. 그렇죠. 그러면 가령 이런 거죠. 우선은 지금 매수 수요가 급감한 거는 뭐 사실이니까 그러면 그 수요들은 지금 어디를 간 건가요? 지금 이게 매매, 전세, 월세 셋 중에 하나는 사야 되잖아요. 사실 뭐 그 뭐 차박을 하거나 노숙하는 거 아니면은 그럼 이분들은 지금 결국에 약간 임차적으로 좀 피신해 임차적으로 있다. 피신한 거죠. 친구가 딸을 이제 결혼을 네. 시켰어요. 네. 집을 장만해야 되는데 돈이 한 4억 정도 있대요. 네. 4억 정도 있는데 뭐 회사에서 뭐 돈을 좀 빌려야 되고 네. 또 나머지는 또 부모가 좀 이렇게 지원해주고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라고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자기는 집을 사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 전세로 들어가 버리면은 그렇죠. 나중에 집 사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렇잖아요. 네네네. 왜냐면은 집값이 영원히 빠지는 것도 아니고 네. 많이 빠지면 자기도 언젠가부터 또 이렇게 하고 질러야 싶다. 되는데. 언젠가는 말하면 질러야 되는데 그러니까 준비를 안 한 상태에서는 지를 수가 없잖아요. 네, 타이밍 봐야 되니까. 그래서 월세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아, 전략적인 선택. 응. 야. 그러니까 이제 월세 가격이 약간 오르는 원인도 보면은 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네. 근데 일단은 목돈을 쥐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타이밍을 한번 맞출 수 있는 네. 거죠. 근데 지금은 어느 순간 바닥인지도 알 수가 없는 거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내 집 마련 실수요자들이 네. 약간 잠수에 있다고 그럴까요?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지금 내 집 마련 수요가 사라지지는 않았다. 네. 다만 지금은 좀 어떻게 보면 눈치를 보는 어떤 그런 측면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근데 과거에 비해서 조금 수요는 좀 줄어든 건 네. 맞는 것 같아요. 결국에 집을 살 생각도 있긴 있는데 뭐 아예 무주택이시고 젊으신 분들은 뭐 어쨌든 사기는 사야 되니까 언제든. 근데 이제 내가 전세로 만약에 들어갔다가 뭐 확실하게 이게 뭐 2년 뒤에 뭐 그때 타이밍이 나온다 하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우선은 월세 가서 좀 돈 쥐고 기다렸다가 상황 좀 보자. 그 요새 최근에 이게 약간 제가 유튜브에서 맨날 하는 얘기거든요. 트렌드더라고 이거 보니까 맞죠? 이런 거를 또 보시고 그런 왜냐하면은 수도 있겠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돈을 준비하지 않는 네. 상황에서는 네. 타이밍은 무의미하다. 맞아요. 사실 전세에 살고 있다가는 타이밍 못 잡긴 하거든요. 타이밍 없죠. 네. 그래서 제가 이런 돈이 말 묶여 하거든요. 있어가지고. 선돈 후곰 아시죠? 예전에 선당 후곰 뭐 이런 거 있었는데 선당 후곰 뭐 이제는 선돈 당첨되고 나서 후곰. 나중에 곰곰이 네. 생각하란데 저는 선돈 후곰이라고 보거든요. 돈 쥐고 있어야 된다. 우선은 지금 아니 같은 돈을 상황은. 쥐고 있어야 내가 타이밍을 재든지 말든지 그렇죠. 하죠. 그거는 네. 상상에 불과한 거예요. 돈이 없는 상황에서는. 그렇죠. 그러면 가령 이런 거죠. 전세로 사는 사람들이 이 전세 네. 보증금을 빼다가 네. 집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결정적인 내가 집값 하락한 수준에서 집을 사고 싶은데 집주인이 뭐 자선 사업가입니까? 돈을 빼주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구매력이라고 그러는데 구매력은요 기본적으로 3개월 이내에 현금할 수 있는 자산을 확보하지 않는 사람은 이건 구매력이 아니에요. 네. 기본적으로 시장은 수요와 공급이 결정하는데 그 수요는 말하자면 구매력을 갖고 있는 그 사람 플러스 집을 살려는 의지가 있는 네. 이걸 디맨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집을 살려고 그러면은 그게 바닥이 언제인지는 지나가 봐야 하는 거 아무도 몰라요. 그게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4년이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집을 꼭 사시려고 그러면은 뭐 전략적인 판단. 전략적인 판단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요새는 어쨌든 집은 사고 싶기는 사고 싶는데 타이밍이 언제인지 모르니까 일단은 월세로 살면서 네. 타이밍을 보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또 그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지금은 전세 대출을 받으려고 그러면은 네. 이자가 비싸잖아요. 네. 근데 차라리 요새는 뭐 반전세로 가거나 아니면은 아예 월세로 가는 게 더 쌀 수도 있어요. 뭐 네. 모든 상황이 뭐 그렇진 해당은 않지만. 안 되지만 그리고 월세로 만약에 지금 계약을 해버리면은 네. 2년 동안 고정되는데 전세는 계속 뭐 변동금리니까. 변동금리니까 올라갈 수 요즘 있잖아요. 같이 막 금리 올라간다고 할 때 이제 겁나죠. 그렇지. 네. 또 빵통 전세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얘기도 전세 사기 뭐 요즘 맨날 나오니까 이야기가. 빵통 전세 부분을 또 피하려고 그러면은 네. 보증보험 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보통 허브 기준으로 얼마예요? 1억에 보통 막 11만 원에서 한 15만 원 정도? 뭐, 그 근처죠. 정도? 그럴 바에 차라리 그냥 월세 살면서. 월세가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렇게 예전 같았으면은 사실 금리가 좀 어느 정도 안정되거나 뭐 내리든 오르든 뭐 0.25, 0.25 뭐 이렇게 천천히 움직였으니까 2년 안에 올라봐야 얼마나 오르고 내려봐야 얼마나 내리겠냐면서 전세들을 많이 선택들을 하셨는데 지금은 뭐 2년 동안 얼마가 올라갈지 내려갈지 뭐 이런 걸 모르니까 우선은 그냥 확실하게 피하자. 이런 마음이 좀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일종의 이게 보호 본능 같은 혹은 생존 본능 같은 액션일 수도 있어요. 내가 집값이 이게 더 뭐 적어도 한 4, 5년 정도 조정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그러면 전세 전세를 사는 게 들어가셔도 관계없고 네. 그렇지 않고 한 2, 3년 정도 조정을 받을 것 같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락폭이 크지 않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하면은 내가 원하는 지역에 집을 사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쏠림 현상은 네. 이게 이제 지속 편향에서 나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늘 빠지면 내일 빠질 것처럼 보이고 오늘 오르면 내일 오를 것처럼 이런 편향을 갖는단 말이에요. 네. 이게 이제 일종의 이제 군중 심리 비슷한 건데 때로는 역발상이 필요해요. 그래서 유혈이 낭자할 때 네. 나홀로 이렇게 매수한 사람들이 최종에 가서는 이제 성자가 된다고 그러는데 네. 근데 그것도 역발상도 잘해야 돼요. 역발상 함부로 하면요. 내가 그거 엄청나게 진짜 패배자가 될 수 있어서 제가 그 마지막에 꼭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과거에도 보면요. 네. 집값이 어느 정도 빠지잖아요. 네. 그러면은 많이 안 빠져요. 과거 사례를 좀 많이 얘기를 해주세요. 아마 네. 우리 시청자분들은 IMF랑 금융위기 이런 거 궁금해할 것 같거든요. 제가 보면은 근데 보통 쭉 빠졌다가 다시 또 바로 반등하고 막 그런 것들이 출렁출렁 그럴 수 비슷하게 있어요. 보이던데. 요번에 이제 저는 그렇게까지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저는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충분히 네. 바닥을 다지는 어떤 그런 시즌이 있을 겁니다. 아. 과거에도 그랬고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 집값이 급락하고 나서 곧바로 V자형으로 반등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U자형도 아니고 네. 굉장히 그 욕조형 아 욕조 아주 넓은. 아주 넓은 네. 욕조형 네. 조금 오르다가 매물 나오고 조금 오르다가 매물 나오고 이런 양상이기 때문에 저는 요번 장세를 네. 저는 바닥을 다지는 장세 가능성이 있다. 그럼 생각보다 좀 길게 갈 수 있다. 네, 그래서 충분히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번에 집값 오른 게 참여정부 때보다 더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통화량에 그러니까. 비해서. 네. 그래서 충분히 싸게 살 수 있다. 네. 뭐 그렇게 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서두르지 말고 어느 정도 바닥이 오면은 네. 제 생각에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한 보세요. 그러면은 궁금한 게 그럴 때는 그러니까 뭔가 이 헤매고 이럴 때 뭐 언론 기사나 어떤 뭐 그래도 좀 이렇게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뭐 어떤 그런 게 있어야 되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 하우스푸어 네. 문제, 네. 막 그런 수준의. 하우스푸어 문제. 이번에는 재밌는 게 아니라 열받는 거죠. 네. 깡통 주택하고요. 네. 깡통 전세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깡통주택. 하고 깡통 네. 전세하고. 이번에는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는 게 네. 전세가 비율이요 네. 높아요. 음. 우리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하고 네. 비교해 보면은 네. 2008년 8월이 리먼 사태 터지기 전이에요. 네. 그때의 수도권의 아파트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 비율, 이른바 전세가 비율이라고 하죠. 네. 그게 KB시세로 41%였어요. 아, 그러니까 집값이 100이면 전세가 한 40일 정도 됐다. 그럼 상당히 전세가가 낮았네요. 그러니까 낮았죠. 집값이 많이 높았네요. 네. 이번에는 62%예요. 높죠. 네. 근데 이걸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은 실수성으로도 볼 수도 있고. 전세는 펀더멘털이잖아요. 네. 이거는 내재 가치란 말이에요. 매매는 뭐예요? 교환 가치죠. 네. 나중에 좀 미래를 좀 보는 거고. 그러면은 버블이 덜 끼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지.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네. 그렇죠. 네. 과거 대비 버블이 그런데 없다. 그렇게 보기에는 좀 다른 변수가 그 사이에 생겼다는 거예요. 어떤 게 있습니까? 임대차 3법. 임대차 3법. 전세를 네. 오버슈팅 시켰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때에 비해서 전세가 비율이 낮으면 어떻게 돼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네. 내가 세입자 집주인한테 빌려준 돈이 얼마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내 전세 보증금 내 재산 전 재산이잖아요. 네. 그거를 잃을 가능성이 좀 적다는 거죠. 전세가 비율이 높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상대적으로 집주인한테 돈을 많이 빌려줬다는 얘기잖아요. 집값 대비.
그래서 요번에 잘못하면은 네. 깡통 전세하고 깡통 주택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음. 그러면 그게 제 생각에는 언론을 계속해 탈 겁니다. 그래서 언론의 네. 오락프로까지 이런 깡통 전세나 깡통 주택 얘기할 때 그때가 바닥이에요. 아 그래요? 막 유퀴즈 막 이런데 전세 사기 막 나오고 그러던데. 그럴 때 맞아요. 아, 그래? 아직은 초입이야. 아직은 초입이야? 옛날에 네. 자기야 프로라고 있었어. 자기가 있었죠. 네. 기억나요? 네. 봤었죠. 네. 그때 제가 음. 2012년 가을에 나갔단 말이에요. 네. 그때가 12년 가을. 하우스포가 가장 심각했을 때였어요. 아. 절정에 달했어요. 네네네. 하우스포 문제가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화 문제, 맞아요, 사회적인 맞아요. 문제가 그때는 되었다고 할 정도로 9시 뉴스에 막 나왔죠. 네. 계속 나왔죠. 사람들 9시 큰일 뉴스 났다. 갖고는 안 되고요. 오락프로 나와야 된다니까. 아, 오락 프로 정도 나올 정도. 하긴 그렇게 생각하면 작년 재작년에 주식 뭐 부동산 뭐 이런 거 예능이 진짜 많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어찌 보면 약간 인간 지표 같은 뭐 그런 거. 주식이나 부동산은 영웅이 탄생하면은 버블이란 얘기예요. 잘 보세요. 그래요. 영웅이 다 어디로 갔는지. 그럼 반대로 하락일 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예능에서 계속 막 그런 걸 막 다룹니까? 그렇죠, 다르죠. 그럼 아직은 강하게 지금 다루는 것 하락기 같지 않아요? 초입이에요 지금.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네. 항상 누구나 다 이게 집을 산다는 것은 네. 내 인생의 가장 큰 쇼핑이자 네. 이거는 운명과의 백병전이자 이거는 내가 가진 모든 재산과 내 어떤 그런 삶을 건 배팅이에요. 그렇죠. 인생 최대 베팅이죠. 이거는 분산도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외상까지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마조마할 수밖에 없고 누구나 다 눈치를 보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네. 아마 어느 순간 더 이상 빠지지 않는 시점이 있을 겁니다. 그때 제가 한번 나올게요. 어쨌든 지금은 조금은 아무리 급하더라도 조금은 기다리는 게 좀 더 미덕인 것 같고 불안 요소가 있으니까 좀 기다려라 우선은. 또 집 산 사람들은 또 네. 열받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면 빨리 내 집을 사줘야 될 텐데 네. 저 양반이 집 사지 말라고 기다리라고 하면 또 열불나잖아. 네. 그럼 또 댓글도 또 악성 댓글 달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집이라는 것은 네. 순 게임이기 때문에 네. 어느 한 사람한테 좋은 얘기가 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다들 갖고 싶은 거는 다들 비슷비슷한데 누가 먼저 가지면 다음 차례가 더뭐 비싸게 사야 된다는 불안감이 있으니까. 열받는 거지. 네. 그래서 제가 저 집 산 분들한테도 제가 위로를 해드리려고 네.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